자,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선 품사라고 한다면 의미적이고 문법적인 단어의 갈래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갈래라는 건 종류니까 단어의 종류를 나눠 놓은 걸 품사라고 하고요. 이때 단어란 분리하여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야. 우리 모든 문법적 용어는 최소 단위였거든. 우는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였고, 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였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였고, 단어는 분리해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야. 근데 여기에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하지만 그 앞에 분리가 쉽게 된다는 걸 얘기하기도 했잖아.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 단어의 종류에 조사도 포함이 되거든. 근데 조사는 홀로는 못 쓰여. 앞말에 붙여서 쓰이잖아. 다만 앞말과 쉽게 분리된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조사를 떼도 앞말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쉽게 분리된다고 보는 거지. 다시 품사는 단어의 갈래인데 단어란 분리하여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 표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간단하게 둔 거야.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품사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선생님 일부러 개괄적이라는 말을 썼어. 개괄적이라는 건 뭐야? 대략적으로 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 흐름을 알고 우리는 뒤에 디테일하게 갈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중학교 때 품사를 배웠었단 말이지. 그럼 한번 리마인드 시켜 본다면 품사는 단어의 종류였죠. 그럼 종류가 있다는 건 그걸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먼저 형태를 기준으로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 변화의 유무를 묻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변화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 고정돼서 쓰이는 걸 우리는 불변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단어가. 근데 단어가 형태를 다양하게 문장에서 쓰일 수 있어. 먹다, 먹고, 먹으면, 먹어서, 먹어라, 먹을래?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건 형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변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형태를 기준으로 불변어와 가변어를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야. 역할이야. 그 기능에 따라서는 5개로 나눌 수 있거든. 근데 우선 불변어,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체자를 써서 체연이 있고요.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거, 수식해주는 말인 수식어이 있고요. 다른 문장들과 독립돼서 쓰이는 독립어이 있고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어에는 그치? 니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 형태가 변하는 활용이 가능한 용언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형태를 기준으로는 불변어, 가변어, 기능을 기준으로는 체연,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뉘고요. 세 번째 기준,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9개의 품사, 구품사가 나오게 됩니다. 국어는 품사는 9개예요. 먼저 체연에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가 있고요. 그런 이름을 대신 나타내주는 대명사가 있고요. 수량이나 순서처럼 수와 관련된 수사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 표, 개괄적인 표는 중학교 1학년 버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먼저 좀 기틀을 머릿속에 잡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는 의미인 거야. 그 다음 수식어에는요. 체언 앞에서. 그럼 우리 체언이라는 건 위에 했지?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영어랑 헷갈리는데 너네가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걸 형용사라고 하잖아. 근데 국어에서는 이런 명사가 포함된 체언을 꾸미잖아? 그러면 무조건 관형자가 붙어.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의 품사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하고,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고, 체언을 꾸며주는 어떤 삽입된 문장의 형태를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국어 문법에서 체언을 꾸며준다면 관형자가 붙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단어의 갈래 품사를 보고 있으니까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를 뭐라고 한다? 관형사라고 한다. 됐니? 근데 이 관형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뒤에 배울 조사와 결합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야. 문법에서는요, 짝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의 짝은 미인 거야. 그러면 체언의 짝은 주로 조사라고 하거든. 그럼 선생님 굳이 관형사에 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형태인데 체언과 관형사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주 나와 심지어. 그럴 때는 조사와 결합하면 체언이고 결합하지 못하면 관형사로 분리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물론 뒤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 다음 꾸며주는 말인데 체언만을 꾸미는 게 아니라 용언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또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 여기 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혹은 체언을 꾸밀 수도 있어. 맞니? 네, 체언만 꾸미면 관형사야. 근데 바로 같은 단어를 보면 바로 뒤처럼 체언을 꾸미기도 하지만 바로 일어섰다처럼 용언을 꾸며주기도 하잖아. 우리 요런 것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어에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독립어에는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죠.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연에는 조사가 있고요. 조사의 짝꿍은 누구라고? 체언. 그러니까 주로 체언과 결합하여 다른 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걸 우리 조사라고 하고요. 용언에는 움직임이나 어떤 작용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죠. 됐나요? 지금 이게 뭐야? 개괄적인 표인 거야. 오케이? 자, 품사는 단어의 종류고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3개야. 형태, 기능, 의미.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 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그치? 의미에 따라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의 관형사, 부사. 독립언의 감탄사. 관계언의 조사. 용언의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게 그려져야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너네가 외우기 쉬운 거야. 그럼 아래 한번 볼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품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품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 그 품사를 구분할 때는 먼저 문장에서
어절을 분리해. 이때 어절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말의 덩어리야. 그냥 띄어쓰기로 구분된 말의 덩어리를 어절이라고 해. 그래서 어절을 먼저 나눠. 그 어절 안에서 뭐를 분리하면 되냐면 조사를 분리하면 그게 단어야. 그치? 그러면 아래 문장이 하나 있거든? 그럼 품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나누라고? 어절을 이렇게 나눠. 그럼 지금 어절은 7개의 어절이거든? 그럼 우린 지금 품사를 나눌 거니까 어절 안에서 조사를 분리하면 돼. 그럼 철수, 는은 는과 철수를 분리해도 철수는 아무 타격이 없어. 그러니까 완벽한 말 뒤에 붙은 거야. 그럼 이때 는은 조사니까 분리할 수 있어. 하늘, 을에서 하늘과 을 역시 분리할 수 있지. 이때 을이 뭐야? 조사야. 근데 나는은요, 여기서 나가 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는을 빼도 날다의 날만 남는 거니까 완벽한 말이 아니야. 그럼 이때 는은 조사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철수는의 는은 조사였는데 난 는의 는은 조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형태가 동일해도 품사가 같은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어. 하나의 단어야. 꿈, 을은 꿈과 을을 구분할 수 있고, 꾸는 역시 철수 는의 는과 똑같지만 는을 뺐을 때 꾸 자체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는은 조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어. 맞니? 겉, 을은 겉과 을을 나눌 수 있고, 좋아하다는 어간에 어미가 붙은 것일 뿐, 그치? 조사가 붙지 않았잖아. 그럼 이때 단어의 수는 몇 개인가요? 2, 4, 6, 8, 10, 11, 11개네요. 됐나요? 그럼 볼게. 볼게. 봐봐. 어절에서, 어절 안에서 구분됐어. 그럼 는 조사지. 을 조사지. 을 조사지. 을 조사지. 그치? 왜냐면 어절 안에서 분리된 건 다 조사잖아. 품사에서. 그치? 그럼 나머지 볼게. 철수는 이름을 나타냈으니까 그럼 하늘도 명사야. 됐니? 근데 나는의 경우 기본형이 있지. 기본형이 뭐지? 날다라는 기본형이 있잖아. 우리 이렇게 기본형이 있는 걸 용언이라고 할 거란 말이지. 이때 날다라는 건 움직임을 드러내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동사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꿈은 명사고요. 꾸는 기본형이 뭐지? 꾸다지. 꿈을 꾼다가 되니까 얘 역시 동사야. 이때 것은 명사야. 우리 요렇게 앞말을 무조건 꾸미는 말이 와야 되는 걸 의존 명사라고 하긴 할 거야. 뒤에 할 거야. 좋아한다의 기본형은 뭐지? 좋아하다지. 그치? 지금 현재형 가능했으니까 얘 역시 뭐야? 동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품사를 만약에 우리가 구분해야 돼. 그럼 먼저 뭐? 어절을 나눠. 그 어절 안에서 뭐 분리? 조사 분리. 그러면 그게 단어의 수고 품사의 수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 우리 품사라는 건 단어의 종류였지. 그럼 종류는 결국 분류고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였어? 형태 변화의 여부지. 그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뭐가 있어? 가변어가 있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가 있는 거죠. 이때 형태가 변하다라는 것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활용이 가능한 단어들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 기본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로 단어가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이 활용이 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고정된 부분에 다양한 어미가 붙는 거야. 그래서 어미의 활용을 통해서 형태가 변한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때 우리 활용이 가능한 걸 뭐라고 해? 가변어라고 하지. 그럼 우리 가변어에 해당하는 게 용언이었네? 그럼 용언에 포함되는 품사 뭐가 있었지? 동사랑 형용사가 있었지. 그러니까 동사 가변어고 형용사 가변어인데 활용이 가능한 게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이다야. 근데 이때 이다는요.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거든. 그러니까 관계언인데 관계언 중에 얘만 활용이 가능한 가변어야. 그러니까 관계언 자체를 가변어로 넣기는 힘들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관계어는 불변어로 넣고 그 중에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서술격 조사 이다만 뭐가 가능하다?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다는 가변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형태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 나눴지. 그럼 형태가 변화하는 걸 우린 가변어라고 하고 그럼 이건 뭐가 가능하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기본형이 있다는 거고 다양한 어미가 결합이 된다는 거지. 맞니? 그럼 활용이 가능한 세 가지의 동사, 형용사, 이다. 그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서술격 조사 이다를 한번 볼게요. 서술격 조사 이다는요. 원래 뭐야? 조사에 해당이 돼. 그럼 조사의 짝꿍은 뭐지? 체언이지? 그러니까 조사에 해당을 하고 체언 뒤에 붙어. 근데 그 체언을 서술어로 만들어줘. 그치? 그럼 서술어의 자격을 주니까 얘를 뭐라고 해? 서술격 조사라고 해. 근데 얘가 조사 중에서도 자격을 주게 하니까 격조사고요. 맞니? 서술격 조사 2에 어미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학생이다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를 품사로 나눈다면 학생이라는 명사에 이다라는 서술격 뭐가 온 거야? 조사가 온 거야. 근데 이 학생이다에 붙은 이 이다는요. 학생이고 학생이어서 학생이면 그치? 맞니? 학생일까? 이런 식으로 봐봐. 다, 고, 어서, 면, 리을까와 같은 다양한 뭐가 붙어? 어미가 붙어서 활용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다는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야. 근데 이 옆에 다, 고, 며, 어서, 면 등의 다양한 어미가 결합하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활용이란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해서 형태로 쓰이는 거야. 우리 채연의 짝꿍은 누구였지? 조사였던 것처럼 어간의 짝꿍은 어미가 되는 거겠지. 이때 어간은 용언에 뭐가 있었지, 호근아? 맞아, 동사, 형용사 안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우리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때 봐봐, 여기가 포인트야. 어간은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기본형을 만들고요. 거기서 다를 빼면 그게 어간이에요. 그 어간 뒤에 붙는 게 뭐예요? 어미예요. 이 어미는요, 위치에 따라서 우리 어절은 말의 덩어리였지. 그 어절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앞에 와. 그래서 먼저 선자를 쓴 선어말어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간 뒤에 어미가 붙는다고 한다면 이 어말어미는 하나가 무조건 와야 돼. 오케이? 근데 선어말 어미는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치? 뭐 3개가 올 수도 있어. 이해됩니까? 되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여기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걸 먼저 찾아볼까? 활용이 가능한 걸 먼저 찾아볼게. 뭐가 활용이 가능하니? 자, 봐봐. 이렇게 해볼게. 품사지. 품사니까 품사 한번 구분해볼게. 먼저 뭐 나눠? 어절 나눠. 맞니? 어절에서 뭐 분리해야 돼? 조사 분리해야 돼. 철수와 는을 분리하고요. 또 밥과 을을 구분하고요. 또 학교와 애를 구분했어요. 또 오후반과 이다를 분리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단어를 분리했어요. 우리 단어를 분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간 어미를 따져야 되니까 활용이 가능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이다, 먹다, 가다가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친 게 뭐가 가능한 거? 활용이 가능한 거. 한 거. 됐니? 자, 근데 우리가 어간 어미 따질 때 뭐에서 따질 거냐면 용언에서 따질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다는 빼고, 그치? 먹고와 같다를 한번 볼게요. 그럼 뭐를 만들라고? 기본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 기본형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한번 늘려봐. 무슨 말이냐면 먹고는 늘릴 수 없어. 그냥 먹과 고야. 그럼 얘는 기본형이 뭐야? 먹다야. 그럼 이때 어간은 뭐가 되겠어? 먹이 되는 거겠지. 근데 우리 이렇게 어간과 어미는요, 붙임표를 붙여주거든요. 그럼 먹이 있고 여기에 붙은 어미가 뭐야? 고가 되는 거야. 근데 같다는요, 늘려봐. 가앗하지. 가앗하지. 그럼 기본형이 뭐야? 가다야. 그럼 이때 어간은 가고요. 거기에 붙은 앗. 근데 이 앗은 선어말 어미니까 앞뒤로 붙임표 붙여주시고 또 뒤에 오는 다도 어미가 된다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역시 어절을 나눠주시고 어절에서 뭐 분리? 조사 분리. 그럼 밥과 을 분리. 먹과 은 분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철수와 는을 분리하고요. 학생과 이다를 분리할 거야. 자, 그럼 우리 활용이 가능한 거는
먹다, 또 성실하다, 또 이다도 활용이 가능했었지. 근데 우리 어간 어미 찾을 때는 우리 용언에서만 먼저 찾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먹은의 기본형은 뭐지? 먹다지. 그럼 먹다에서 다를 뺀 먹이 어간. 어간 뒤에 붙은 은이 어미. 됐니? 그럼 성실한의 기본형은 뭐예요? 성실하다가 기본형이지. 그럼 기본형에서 다를 뺀 성실하가 어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붙은 니은이 어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 철수의 동생인 영희는 철수를 찰스라고 불렀다 라고 얘기했어. 어때? 문장 괜찮지? 그치? 그럼 뭐해? 어절을 나눠. 어절에서 뭐를 분리? 조사를 분리. 그럼 철수와 의를 분리했어. 동생이는? 동생과 인. 왜냐면 얘는 이다의 활용형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다의 니은이 붙은 것처럼 이다의 이에 어미 니은이 붙은 거잖아. 영희는 영희와 는 구분할 수 있고요. 철수와 를 구분할 수 있어요. 찰스라고는 라고를 분리해도 찰스 그대로잖아. 맞니? 그럼 이때 라고는 뭐야? 조사겠지 당연히. 됐니? 불렀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활용이 가능한 거 찾아볼까요? 먼저 얘는 이다의 활용이라고 했고, 또 라고는 조사인데 라다 아니잖아. 그치? 불렀다지. 근데 우리 어간 어미 찾을 때는 용언만 우선 찾자고 했잖아. 그럼 불렀다는 늘려봐. 부, 르, 다야. 그럼 기본형이 뭐지? 부르다지. 기본형이. 그럼 이때 어간은 부르가 되는 거겠지. 기본형에서 다를 뺐으니까. 그럼 어미는 거기에 붙은 엇과 다라는 어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엇은 다라는 어말어미 앞에 왔으니까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럼 보면 봐봐. 선어말 어미는 앞에는 어간이 있어야 되니까 앞에 붙임표 있고, 뒤에는 선어말 어미나 또 다른 어말 어미가 와야 되니까 앞 뒤로 붙임표가 있지.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참고로 요 붙임표 뭐 하이픈이라고도 하죠. 그쵸? 붙임표는 어간에 붙이고요. 그럼 어간이니까 뒤에 붙임표가 와야겠네. 왜냐면 이 자리가 어미라는 걸 표현을 하니까. 어미에 붙고요. 그럼 어미는 앞에 붙임표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어간 자리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간 어미를 빼고도 접사에도 붙여요. 그럼 우리 접사는 단어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어근의 짝꿍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파생어를 만들 때 우리가 접사가 붙었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붙임표가 들어갔다? 그럼 어간이거나 어미거나 접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어간 어미 구분하는 거였으니까 붙임표 사용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